바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극단 신세계에서 펴낸 하미라는 책입니다. 희곡집이어서 작품이 한 5작품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미라는 작품만 오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요 희곡 하미는 세계 평화를 꿈꾸며 베트남으로 평화 기행을 나선 한국 여행단이 주인공인 희곡입니다. 이 한국 여행단에는 이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 탐방 중인 극단의 사람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 위한 감독님도 나오고 그냥 패키지 여행인 줄 알고 평화기행을 신청한 사람들도 나오고 이번 기회에 속죄를 하고 싶은 어떤 인물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여행단입니다. 근데 이 여행단이 각자의 니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 여행을 임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 여행을 보내는 시간들도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여행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여행을 보내던 중에 하미라는 마을에 가요. 이 하미라는 마을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또 이 연극의 주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린 그 일을 잘 모르네? 별일이 아닌 일이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가끔씩 이렇게 책을 통해서 지난 회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세계를 마주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별일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책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극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질문은 사과가 뭘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별일이 있은 후에 사과를 하면 그 별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극 안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과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뭐라고 사과를 할 수 있지? 그럼 누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걸까? 특히 이건 국가폭력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과는? 그리고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사과하면 땡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이야기를 따라가면 생기게 돼요. 근데 꼭 그 질문이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건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책 밖으로 나와서 극 밖에서도 이런 질문과 마주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사과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사이에 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모르실까봐 간단한 개요를 좀 찾아봤어요.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이고요. 냉전 시대의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전쟁? 저는 전쟁기념관 가보셨어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그 베트남의 전쟁에 사용되어 있는 약간 트랩 같은 것도 다 거기 모형으로 돼 있고 저는 그 되게 잔인하거든요. 사실 그 트랩이나 이런 게 죽 나무로 돼 있고 막 이래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국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한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들었던 건 뭐 월남전, 소위 월남전이라고 불리는 전쟁 이름 정도만 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기사나 뉴스들로 한 번씩 이제 회자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는
뭐 크게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 한 줄, 뭐 두 줄 정도가 다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래라고 해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최은영 작가의 신짜오 신짜오나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그 마을에 아직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꽤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에 동원된 남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그 월남전 소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 6명, 7명 정도의 그 참전 군인들을 이제 구술로 인터뷰한 책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생각은 했던 것이 이게 이분들도 가해자면서도 이 베트남으로 보내진 어떤 일종의 그 큰 역학 속에서 피해자의 어떤 면모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 좀 되게 폭력적이고 혼잣말로 욕을 엄청 하시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 항상 술을 마시고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분이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폭력의 어떤 상황에 노출된 거를 국가는 어떻게 해줬는가? 그럼 이분들이 직접 폭력을 저질렀으니 이분들이 사과하는 것인가? 뭐 이런 복잡한 게 그때 좀 질문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내용이 희곡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군이 뭐 피해자들과 나누는 대화들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감상을 남기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사과의 주체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그 사과는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주는 소녀에도 이게 비슷한 딜레마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어떤 뇌를 조정하는 기계로 어떤 가해자가 이 뉘우치게 하는 기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그 기계를 써서 뉘우치면서 피해자한테 막 사과를 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몰랐는데 막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피해자가 하는 말이 이런 사과 받고 싶지 않다. 넌 사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사과로 진짜 퉁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그때 새롭게 느꼈던 것 같고 이게 간단하지 않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건 별일이 아니게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사과인가? 사과와 용서인가? 화해인가? 우리한테 별일이 일어났는데 이 별일은 어떻게 별일이 아닌 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과를 해도 별일은 별일인 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싸웠을 때 한쪽을 야, 너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면 이쪽은 꼭 괜찮아 라고 말하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늘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과했잖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걸 약간 원하는 그 뉘앙스들이 막 이야기 속에 풍겨요. 근데 이런 게 꼭 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 바깥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과해. 미안해. 자, 이제 괜찮아 해. 괜찮아. 자, 이제 없던 일 끝. 이제 행복하게 평화롭게 별일이 아닌 채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 라고 넘어가는 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과한다고 별일이 안 되지는 않겠죠. 누구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과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다른 방법은 사실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의례적인 일로 서로 사과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되게 폭력적으로 하면 폭력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심을 담아서 그 과정을 잘 거쳐가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처럼 상처도 다른 상처로 잊혀지네.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적절해요. 네. 잘 듣고 있었는데. 늪으로 아니, 갑자기 빠져버리는. 운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처도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그래서 더 좋은 일, 더 별일 아닌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별일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거고, 네, 그 과정에 사과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사과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사과를 경험해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과를 배운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일 없이 살 수 없다. 저는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없다 라고 답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